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DK입니다. 오늘은 신형 소나타 DN8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폴라 프론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아무래도 저 폴라 프론트랑 저랑 둘이 차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현대차 좀 타보셨나? 아반떼로 시작했죠. 아반떼, 구아방. 스틱으로요. 처음에 스틱 탔어? 대학교 때. 저도 소나타 하면 집에 차도 소나타2. 저희 아버지. 아 그래요? 베스트셀러였죠, 소나타2. 저 같은 경우는 첫 차는 중고차로 되게 후진 걸 타다가 그것도 현대 산타모였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돈을 조금 벌게 돼가지고 처음 사본 새 차가 NF 소나타였습니다. 욕심 좀 낸다고 또 NF 2.4를 샀어요. 중형 세단인데 그냥 막 미친 듯이 밟고 다녔습니다. 산타 못 타시다가 2.4 타시면. 너무 신났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소나타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는데, 사실 중형차의 입문기 같은,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처음에 중형 택시라고 생겨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나타 이미지가 약간 젊은이들하고 좀 멀어지게 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소나타 DN8은 굉장히 젊은 층을 공략하려고 외관이 딱 봤을 때 디자인이 되게 영해진 느낌이 드네요. 이 차의 실내는 지금 풀옵션 카멜색 가죽이랑 실내에 지금 뭐 오디오 시스템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또 카오디오계에서는 또 보스 알아주죠. 예전에는 현대가 JBL을 채용했었잖아요. 솔직히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좀 별로였어요. 아주 기본 스피커에서 엄청나게 나아진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었는데, 아마 보스는 뭐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좀 오디오에 대한 평가, 실내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달리는 거 뭐 파워트레인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얘기해봤자 또 얼마나 공감 가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차를 어제 받았어요. 이틀밖에 안 빌려주더라고. 한 달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핫해가지고 힘들대요. 근데 이게 차를 고를 때 보통 달리는 걸 중점적으로 고르는 사람이 있고, 편의성이나 좀 뭐 실내 위주로 고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갈리잖아요. 차를 머신으로 보고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인테리어나 안에 이제 편의사양, 첨단 기술 뭐 이런 거. 저나 폴라 프론트는 그런 거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블루투스만 돼도 다행이죠. 이렇게 그냥 달리는 거에 되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저희는. 근데 오랜만에 제가 현대차를 타보니까 이거는 진짜 몇 세대는 좀 앞선 것 같은 그런 면에서는 진짜 확실히. 이거 참 홈화면 보면요, 홈화면에 이게 통신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 여기 보면은 이제 야구 경기, 오늘은 야구 경기 없어가지고 안 뜨는데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이 그냥 정보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들어있고, 뭐 내비게이터. 내비가 옛날에는 순정 내비 들어가는 게 되게 후졌었잖아. 근데 요새는 순정 내비가 꽤 괜찮아. 그리고 이 차가 정말 최신이구나 싶은 게 뭐냐면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 핸드폰 여기서 던져 놓으면 충전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 USB 케이블 우리가 꽂아놨다가 꽂으면 이제 충전 겸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냥 핸드폰을 던져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맵도 좋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두 개 다 지원됩니다. 폰을 이렇게 꽂으면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되어 있습니다. 뜨고 미디어 쪽 가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지금 GA ThinQ 연결되어 있고, 내비, 전화, 홈 버튼, 오디오 버튼, 이거는 뭐 설정 버튼 뭐 이런 건가 봐요. 안타깝게도 이게 이틀 빌렸잖아요. 이 기능을 100% 쓰게 풀어주진 않았어요. 지금 블루링크라고 해가지고 이 자체가 이제 통신을 하는 그 기능도 있고, 블루링크가 되면 좋은 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차 키를 가지고 출근을 해버렸어. 근데 집에서 회장님이 차에 뭐 두고 내렸다, 문 좀 열어달라, 멀리서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차 위치도 찾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통신. 이 풀옵션을 사면 5년 동안 통신비 무료. 통신비가 따로. 왜냐면 그건 이제 데이터 통신이 들어가니까. 내비는 카카오 내비가 들어가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몇 가지만 딱 제한적으로 열어줬다고 그러더라고. 아무 업체나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애플 카플레이에는 이제 티맵도 돼요. 애플 카플레이는 오히려 열려 있어서 이 안드로이드 오토 써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만큼이 그냥 비어버려. 그래서 이게 이제 핸드폰 화면 사이즈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순정 내비처럼 이게 풀 맵을 썼을 때보다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파주 평화공원 맞나? 네, 카카오 내비로 연결하겠습니다. 달려봅시다. 대여용 차량이라 보험이 다 돼 있고요. 폴라 프론트님도 운전. 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 스틱 아예 없어요. 버튼. 이게 되게, 우리가 어쩌면 이런 얘기하는 걸 어떤 분들은 보고 되게 촌사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좀 첨단 차량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풀옵션이어가지고 깜빡이 켜잖아. 사각이 화면에 나옵니다. 우회전하면 오른쪽에 사각이 나오죠.
재밌어. 패들 시프트도 있는 것 같아요.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대기질도 나오네. 요즘은 중요하죠, 그거. 여기 공기청정기도 달려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현대차가 정말 첨단 기술에서는 정말 1등인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풀옵션 차도 3천만 원대니까요. 예, 가격이 착합니다. 거기서 좀 갈리죠. 이제 풀옵션 사느니 그랜저 깡통을 살 것이냐. 근데 그랜저 이미지는 약간 아저씨차 이미지도 있잖아. 일단은 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 자체는 그냥 항상 타던 그런 세단. 굉장히 넓은 느낌이. 뒤통수가 패스트백으로 떨어져가지고 좀 실내가 좁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높이가 낮을 뿐이지 공간 자체는 좀 겉보기보다는 되게 넓은 느낌. 특히 레그룸이 파노라마인가요? 이거 지금? 예, 파노라마 맞죠?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있더라. 차 자체가 앞에 타는 사람을 위한 차야. 뒷사람을 위한 차는 아니고 뒤통수도 좁을 뿐더러 보니까 무드등 같은 것도요, 뒤로까지는 안 가요. 앞에만 있어요, 무드등이. 아무래도 소나타는 오너 드라이브 위주겠죠, 아무래도. 이거 통풍 시트죠? 차 옵션이라는 게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막상 자기가 몰고 다닐 때는 통풍 시트 있던 차 타다가 없어버리면 진짜 미쳐요. 20살 때 처음에 운전면허 딸 때 운전 연습하던 차가 베르나 깡통이었거든요. 맨날 땀띠 나고 한여름에. 그러고 보니까 현대차, 나 생각보다 현대차 많이 탔다. 기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탔어요. 기아 뭐 프라이드, 걔는 100km가 넘어가잖아요. 옆 사람하고 대화가 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현대차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죠. 방음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해가지고 사제 방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제가 탔던 NF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 사제 튜닝의 거의 메카였습니다. 저희 소위 말하는 그 양카, 젊은이들이 좋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 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쭉 겉에랑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미 튜닝이 돼 있는 것 같은 디자인. 그죠. 앞에 본네트도 좀 신경을 썼고. 앞에 이 그라데이션 있잖아요. 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되게 멋진데 그게 아마 사제 튜닝이었으면 애들이 그라데이션을 못 넣으니까 LED를 그냥 쭉 박았을 거야. 그럼 완전 진짜 양아치. 양카. 근데 그거를 거기서 그라데이션으로 끊어주니까 별거 아닌 좀 작은 차이에 그 느낌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사제 튜닝하면 왜 이렇게 좀 그렇지? 싸 보이지? 아무래도 사지니까. 오디오 같은 경우는 사제 튜닝 잘못하면 완전 망해요. 오디오에 그 돈 쓰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 여기 내장되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들이 인스톨하지 않으면 이게 잔진동이 엄청 울리죠. 네, 그래서 하고 우퍼나 좀 베이스 있는 음악 들을 때 계속 울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 저기 무슨 4DX 영화관 그죠. 온 거 마냥.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진동이 있죠. 바이브레이션 막 부르르부르 막. 근데 파워트레인이 2.0밖에 없나 봐. 그러니까 1.6 터보가 나중에 나올 것 같고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잖아요. 또 터보도 싫어하시잖아요. 터보렉. 저희가 또 그런 얘기하면 또 폭주족인 줄 압니다. 키 형님이 생각보다 약간 그 이니셜 D의 그거죠. 그 아무렇지도 않게 두부 배달하면서 한 손으로 이제 남산을 이제 드리프트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시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 여기 이제 계기판에도 색깔하고 다 바뀌어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뀌죠. 그 악셀 반응 쪽이 바뀌는데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있어요. 보통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 RPM을 확 고 RPM을 낮은 단에서 치고 써가지고 팍 나가잖아요. 근데 토크가 그렇게 세게 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컴포트 모드보다는 좀 스포티하게 나가긴 하는데, 스포츠, 컴포트, 에코. 그냥 시내에선 에코 타야죠. 쇼바 같은 건 어떤 것 같아요? 딱딱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게끔 적당히. 근데 이거를 너는 적당히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현대보다는 탱글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왜 우리가 놀리는 말로 물침대 같다고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물침대 서스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좀 나는 좀 인터넷의 폐해라고 보는데, 키보드 드라이버 많잖아요. 막 현대차면은 엄청 뭐 출렁출렁하고, 막 독일 차면 다 막 엄청 뭐 단단하게 쳐서 뭐, 사실 그 격차가 이게 가격을 감안하면은 그냥 납득이 가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팅 잘 하고 하면은 괜찮았었어요. 뭐 물론 그 말하는 세팅이 막 이렇게 차체 낮추고 이런 거긴 했지만, 이제 광폭 타이어에. 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실용 구간 속도에서는 그냥 나쁘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젊은이들이 사실 차 사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좀 그런 거 아닌가? 누구를 태웠을 때 뭐 이런 거? 여자친구나 친구를 태웠는데 항상 충전을 원하거든요. 충전기 없냐고. 그럼 이제 그렇죠.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핸드폰이면은 이제 바로 딱 놓으면 되는 이런 힙함.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 되게 편하고 좋아하죠. 무선 충전기를 우리는 이제 차에다 그 사제로 사서 달잖아. 그리고 나는 이 가죽 트림이 이게
얼마짜리 옵션인지는 모르겠는데 색깔 있는 가죽 트림들 아주 환영합니다. 회장님 엄청 좋아하시죠? 밖이 아무리 예뻐도 안에 오너는 항상 안에 있으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실내가 좋아야 돼요. 뭐 옆에 보면은 그 물병 음료를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네, 그럼 여기다가 커피 물병이 다 가능하게끔 텀블러. 그리고 이 소나타 DNA 같은 경우는 풀옵션을 사면 전후방 카메라나 블랙박스 이런 거 기본으로 다 되잖아. 하이패스도 있어요. 샀을 때 뭐 썬팅 말고는 뭐 할 게 없어. 영맨이 해줄 때가 있다. 영맨이 해주죠. 보통 차를 사잖아요. 썬팅 해야지, 불박 달아야지, 전후방까지 하면은. 그리고 또 해외차 사면 사제 내비 매립하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정말 몇백이 그냥 사자마자 그냥 몇백이 그냥 더 깨지죠. 콘솔 박스도 넓어. 뭐든지 다 넓어. 실내 공간 되게 잘 뽑았어. 근접해 오면은 저기 등 뜨죠. 백밀러에. 보조등 뜨고 네, 여기도 다 떠요. 메인에도 다 뜨고 HUD 있어요. 그리고 HUD에도 그 정보가 다 떠요. 서라운드비 당연히 있고, 신호에 걸려서 서 있다가 앞차가 출발해버리면 멍 때리다가 이게 놓칠 수 있잖아요. 앞차 출발하면 앞차 출발했다고 알려줘요. 빨리 가라. 한국 옵션에 맞는 듯한. 한국에는 꼭 필요한 옵션이죠. 우리 용납을 안 하죠, 우리. 뒤에서 또 바로 바로 빵빵 빵빵 오잖아요. 오죠. 근데 차가 먼저 알려줍니다. 전자 옵션으로는 정말 정말 풀이구나. 어렵게 안 돼 있어요. 딱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직관적인 네, UI. 직관적이에요. 저는 지금 그 카니발이 있어가지고 그 카니발에 들어가 있는 그 버튼이 좀 많은 그거는 좀 불편했었어요. 뭐 눌러야 되지? 이거 한참 찾아야 되고. 근데 얘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었네요. 물론 이제 터치 스크린 덕분이기도 하겠지.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속도면 덜덜덜 떨렸죠. 그럼요. 이 정도 속도라는 게 이니셜 D에 피가 흐르고 계시는. 네. 차선 바꾸거나 할 때 사각 모니터가 진짜 처음에는 저거 뭐 보겠어? 뭐 초보자나 보는 거 아니야? 했는데 보통 이제 그걸 숄더 체크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숄더 체크 없이도 달릴만 해요. 그리고 풀옵션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 단속이 딱 떴을 때는 어댑티브 크루즈 눌러놓고 가만히 있으면, 젊은이의 차라고 하기에는 나는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옵션 자체는 이 정도면 젊은이의 럭셔리. 사람들이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어. 왜 우리도 그렇지 않냐? 우리도 옛날에 만난 사람은 우리가 만났을 당시에 그 레벨로 기억한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성장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옛날에 현대차 탔을 때 뭐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20대 DK가 아마 이런 차를 받았다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맨날 친구들 태우고 어디 놀러 다닐 것 같은. 옛날에 NF로도 많이 했습니다. 차를 태워주면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혼자서 약간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없습니다. 방금 차선 딱 건드렸더니 뚜두두 하면서 핸들 잡아주는 거나. 오. 소나타 N9이 나오면 또 되게 재미있겠네요. 20, 30대한테 잃었던 관심을 확실히 좀 환기할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자, 내릴까요? 리모컨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핸들도 막 움직이고 있는 거 보여? 직진 주차를 알아서 해줘서 이 쇼핑센터 같은 데 갔을 때 좁을 때 있잖아. 주차 좀 힘드시러 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내려가지고 직진 주차 넣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뭐 유모차 같은 거 꺼내고 애 내리고 막 해야 되잖아요. 다 내린 다음에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이런 기능 진짜. 근데 이게 되게 잘 만든 축에 속해요. 왜냐면 나 전에 자동 주차 있었었거든? 안 되죠. 이렇게 못 넣어 걔는. 이런 거는 아직 안 된다 이런 아직 기능이 쓰면 안 되는 수준. 근데 얘는 굉장히 쓸만하게 들어갔고, 트렁크 버튼 어디 있는지 알아요? 트렁크 버튼? 이것도 있어 물론. 이것도 있는데 나 트렁크 버튼 한참 찾았어 처음에.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잘 숨겨놨지. 트렁크 진짜 넓죠. 내가 들어가서 누워도 돼. 뭐 회장님 정도는 충분히.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폴라 프론트가 운전을 해서 돌아가 봅시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에스턴 마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좀 이게 앞이 둥근 바람에 인상이 좀 다르네. 확실히 예전에 3협충 디자인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멋져. 크롬으로 이렇게 점 박아가지고 다다다다 박아가지고 그라데이션 먹는 게 되게 멋져. 사실 이 가격 차에 이런 거 넣는다는 게 이거 단가 많이 먹지 않았을까? 디자인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 지금 경영진이. 피렐리네? 타이어도 피렐리 피제로예요. 원래 이런 거 썼었어. 그리고 사제로 한다고 해도 사실 애들이
피제로 이런 타이어 잘 안 쓰지. 이번에 풀옵션 모델이 풀옵션 가치를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 아, 나 돈 좀 썼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는 있는. 피렐리로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타이어 쓰면 좀 그죠? 그래요? 아무래도 다운그레이드 느껴져요. 못하지. 느껴져요. 다운그레이드 못하지. 네. 내가 샀으면 더 광폭으로 다운 스프링을 했을 것 같아. 내려야죠. 내려야죠. 이거 조만간 이거 에어댐이 분명히 여기만 살짝 스포티하게 에어댐만 보강하면은 퍼펙트. 이 앞에 여기서부터.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아, 요거 이제 요거 조만간 갈겠구나. 사실은 뒤쪽도 얘가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뭐 더 손대려고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쉽기는 하죠. 더 스포티하게 하려면 배기도 마우로도 한번 갈아줘야죠. 그치, 마우로 한번 나오고 지금은 이제 티가 안 난다 그러지. 나 스포티하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죠. 나는 사제 튜닝할 때 외관에 빵꾸 뚫는 것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데 타공 하나 없이 이렇게 다 카메라 다 내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진짜 마음에 들고요. 진짜 요거 없었으면 그죠? 몰랐을 거야. 옛날하고 디자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주름 접힌 거 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좁아졌다가 절로 확 날리잖아. 다이나믹해졌어요 디자인. 옛날에 왜 우리나라 차랑 외제차 비교하면은 외제차가 딱 라인 멋진 하나 딱. 멋진 라인 착 되게 스포티하게 보인다. 이것 때문에. 폴라 프론트 운전하고 갑시다. 가면서 이제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가봅시다. 일단 한 곡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요새 저음 체크 같은 거 할 때 특히 땡땡한 저음 듣고 싶을 때 트는 노래인데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스피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난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사실 보스 브랜드라면은 그렇게 선호하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헤드폰이나 스피커 계열에서는 보스가 원래 과도한 저음을 쏴주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되게 막 저음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애가 아닐까 했는데 전혀 이 튜닝은 그렇지가 않아요. 탱글탱글하게 저음이 팍팍 치고 올라오는 되게 단단하게 잘 잡혀있고 저음이 저역이 되게 흐려지냐 아니냐가 사실 되게 관건인 건데 보통 그 카오디오 사제 튜닝할 때 저음 세게 해주는 애들은 저음 너무 흐릿하거든. 걔는 뭘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잡았어. 카오디오 하면은 했다고 티를 내려고 초저역대를 막 우퍼를 쏴가지고 억지로 예, 올리잖아. 그런 억지스러움이 아니고 딱고 탱글탱글하게 킥 사운드나 그 드럼 사운드가 나오게끔. 그리고 지금 방금 튼 게 이제 USB 연결을 해가지고 폰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해가지고 튼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DAC나 이런 게 다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차량의 기본 헤드 유닛의 앰프가 이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사실 드물어요. 되게 잘 나왔어. 실은 저도 이제 거의 모든 브랜드 다 써본 것 같아. JBL도 써봤고 하만 카돈도 써봤고 그리고 또 뭐 써봤지? 메리디안도 써봤고 그래가지고 보스도 써봤지. 보스야? 어.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안 나와. 아니 이게 이거 뭐야 센터 포인트 뭐 이런 기능들이 없나 보죠. 카오디오에서 사실은 스피커 유닛, 뭐 헤드 유닛 다 중요하지만 이 룸튜닝이 많이 또 관건이잖아요. 그 카 디자이너들이 오디오를 고려한 룸튜닝, 이 룸을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차를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유닛을 받고 그 유닛을 이제 튜닝을 할 텐데 이거 튜닝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했어요. 특히 저는 이게 저음이 되게 기분 나쁘게 밑에서 막 되게 흐릿하게 올라오는 이런 게 없는 게 너무 좋아. 매립하시는 분들도 해주시는 분들도 일부러 좀 이렇게 티를 내려고 부스트온을 한다든지.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방식이죠. 네.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그 레그룸이나 이런 데에서 부밍이 일어날 수가 되게 쉽게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음을 밑에서 때려버리면 이런 데서 더 부스트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음 때문에 다른 영역이 마스킹 돼가지고 정말 흐릿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음상이 막 엄청 흐려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딱 들었을 때 스피커를 12개로 쫙 분리하면서 그 음역대가 확실히 트위터대로 쫙 나가고 뭔가 이 분리가 되게 잘 된 거야. 그리고 사실 이번에 소나타에서 되게 자랑하는 게 이 스피커 12개를 장착하면서 보스 센터 포인트라는 기술을 넣은 거를 되게 자랑을 해요. 근데 보스 센터 포인트는 되게 오래된 기술이기는 해. 뭐 찾아보면 옛날에 뭐 일본 차서부터 많이들 들어갔어요. 이 보스 센터 포인트가 뭐냐면 스피커를 이렇게 분산시킬 때 스피커마다의 역할을 잘 쪼개서 준 거야.
12개 스피커면은 사실 우리가 집에서 홈시어터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개수로 쪼개져 있는데 이게 각 스피커로 어느 주파수 영역대를 내보낼지 사실 이게 뭐 특허라고 해도 보스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스는 항상 좀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마케팅 용어처럼 만들어. 센터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요. 이게 스피커로 잘 분산이 돼요. 밸런스 튜닝이 되게 잘 된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헤드 유닛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헤드 유닛 튜닝을 보스가 잘 해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카오디오 제조사에서 만드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그래요.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유닛을 박아 넣은 다음에 카오디오 회사에서 뭐 인증을 해주거나 튜닝을 해주거나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 보스 센터 포인트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아마도 이 헤드 유닛에 손을 댔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제공했거나 튜닝을 해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직접 손을 댔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들처럼 뭐 이렇게 뭐 이름만 빌려줬네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닐까. 기존의 오디오들이 이 정도 급으로 나오는 차가 거의 드문데 타고 계신 차나 저도 그렇고 이 정도 퀄리티로는 안 나와요. B사 오디오는 또 안 좋기로 유명하죠. 정말 기본 오디오 쓰레기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카오디오의 좀 회의론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룸 튜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카오디오에 돈 아까워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피커 하이파이 스피커를 사용할 때도 방이 이렇게 작으면 스피커 돈 쓰는 거 아깝다라고 얘기해요. 소리가 이렇게 딱 옹골차게 잡히는 경우가 참 드문데 되게 잘 잡았어. 나는 센터 포인트라고 하길래 무슨 이게 그 사람 이렇게 뭐 중간에 진짜 센터 포인트에서 음악 들리나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아마도 센터 포인트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이 센터 유닛의 좌우 소리가 합쳐졌을 때 센터 유닛의 분할을 좀 어느 정도 섞어서 주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센터 포인트라는 말을 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센터 포인트를 껐을 때랑 켰을 때하고 음상이 딱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게 지금 센터 포인트 껐을 때 확 좁아지죠. 좁아지죠. 엄청 좁아지잖아. 그게 실제로 좁아지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센터 포인트 좌우 그러니까 MS 미들 사이드가 나뉘는 거를 얘네가 잘 분배를 했기 때문에 되게 공간이 확 스테이지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디지털 파일이나 위성 라디오 등의 스테레오 음원을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로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서라운드의 느낌은 아니야. 서라운드의 느낌이 아니고 좌우가 이미지가 넓어진 느낌이지. 서라운드라고 하면 사실 그렇죠. 이미지가 스테레오 이미지가 좀 넓어지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이거는 확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근데 확 갈라지는 느낌이 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원래 우퍼는 중심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디 있어도 상관이 별로 없어. 저음 쪽은 원래 좌우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근데 좌우가 확 벌어지게 느끼는 거는 고음 대역이 확 갈라지면서 훨씬 넓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 거죠. 이제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한 게 아마 보스 센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스 센터 포인트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 설명이 안 나와. 그냥 보스의 특허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집요한 사람입니다. 구글 페이턴트라고 구글 특허 검색 엔진까지 뒤져봤는데 센터 포인트는 마케팅 용어로 붙인 거고 아마 그 보스에서 나온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이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그거대로라면 아마 이제 양쪽 사이드 트위터랑 이런 문짝에 있는 스피커랑 해가지고 분할 이렇게 착착착 주파수 대역별로 해주는 그런 특허가 있었어. 그리고 중심으로 서밍하는 부분 중간에 음상이 잡힐 때 중간 음상이 좌측 음상 우측 음상 겹쳐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시그마가 어떻게 잡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특허가 있었어. 근데 아마 그거를 센터 포인트라고 용어를 붙이지 않았을까. 근데 전문가들이 솔직히 이런 거 싫어합니다. 마케팅 용어 지네 맘대로 붙여가지고 하는 거 좀 싫어합니다. 헷갈리지. 그냥 전문 용어로 하지. 물론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려고 그렇게 했는 것 같고 보스가 원래 좀 일반 소비자 친화적인 회사잖아요. 전문가 친화적인 회사는 아니야. 일단 결과물은 잘 나왔어. 다른 노래 한 곡 더 틀어볼게요. 오늘 폴라프론트 나왔으니까 폴라프론트 노래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폴라프론트 1집 리플렉션. 저음이 좀 있죠. 야 근데 저음이 뿌악 나오니까 도로 진동이 안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장점이 있군요. 이건 드라이빙 할 때 폴라프론트 음반을 많이 들으십시오. 잔진동과 풍절음이 안 들립니다. 근데 지금 폴라프론트 이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서브로 오면 제대로 들리는 카오디오 사실 별로 없을 텐데요. 그죠.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욕심이 과했는데 이거. 저번에 믹스 잘 됐다고 예전에. 클럽에서는 잘 먹히지. 좀 받쳐주는 시스템에서는 또 괜찮게 들립니다. 그럼 그걸 또 감안한 것도 있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음악들은 사실 카오디오에서 듣기 되게 불편한 음악. 쉽지 않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내 카오디오는 어떤가 하고 이 트랙을 틀어보지 않을까. 대부분의 후진 카오디오에서는 지금 이 서브로가 엄청 찌그러지게 나올 거예요. 부악 하는 디스토션이 막 같이 들릴 겁니다. 이게 이제 우퍼의 한계를 체험하는, 아니면 너무 심하게 후진 카오디오에서는 이 서브로가 아예 안 들리게 되지 않을까. 그나마 이 진동을 체험할 수 있는 카오디오는 기본 이상은 되는. 센터 포인트를 끄면 확 좁아져. 센터 포인트를 킨 거를 기준으로 튜닝을 하고 센터 포인트 끈 거는 그냥 알아서 들어 대충, 약간 이런 느낌. 베이스 센 음악은 그 센터 포인트 끄면 되게 이상해, 뒤에서 듣기. 엉덩이가 간지럽기만 하고. 그러니까 확 좁아지는 느낌이 아마 뒤에서도 들릴 것 같은데? 위켄드하고 게사펜슈타인 한 거 그런 거 들어봐도 돼요. 이거랑 또 못 들어보러. 그냥 재즈 같은 거 하나 듣고 싶은데 그 나이트 어웨이 약간 죽음 역대가 약간 흐리흐리하게 들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들리시나요? 미들이 잘 들리냐 안 들리냐를 듣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죠? 기타 톤은 잘 들리는데? 아니, 그거보다 지금 이게 스테레오로 좀 과장되게 벌어진 거는 있어. 중간이 오히려 조금 뒤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맛. 이게 사람들이 그 왜 V자 튜닝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저음고음이 많이 올라온 튜닝을 좋아해서 그런 건 있는데, 이거는 사실 V자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고 좀 과하게 벌렸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좀 있어요. 사실은 요 공간 사이즈보다 더 넓게 나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중간이 오히려 좀 밀도가 낮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톤이 안 들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런 뭐 선명도나 이런 거는 되게, 그러니까 선명도는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내가 사실 다른 차의 헤드 유닛에 뭐 억스로 꼽든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든지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한 분리도 나오는 경우는 사실 손꼽아야 되는 수준이고. 회장님이 듣기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신나는 거 듣는 게 좋은 것 같긴. 신나는 게 더 어울리지. 확실히 그 저음에서 통통 살아 올라오는 그 맛이 더 강조돼 있어서 신나는 노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말대로 이 재즈 같은 거는 원래도 그냥 스테레오 오디오에서 들어도 분리도가 좋은 편인데,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분리를 시키니까 많이 벌어졌네. 재즈 밴드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녹음하고 있는데 서로 좀 대면대면한 재즈 밴드가 돼버렸네. 약간 그런 맛은 아쉽다면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센터 포인트 끄면은 다시 좁아지니까 그건 선택하면 되는. 근데 센터 포인트를 끄면 좀 주파수가 뭉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게 오디오가 가격 대비 실내 만족도를 높여주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순정 오디오 옵션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순정 내비가 후지기 때문이었어. 왜냐하면 순정 내비가 업그레이드 돼야 사실 오디오가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 헤드 유닛이 여기 같이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순정 내비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없어진 거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차피 난 사제 내비 박을 거니까 이 돈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다 사제로 할랜다. 내비는 거의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수준이어서. 근데 요새는 뭐 순정 안 건드리고 써도 되니까 확실히 돈이 덜 아까워졌어요. 자, 회장님이 뒷자리 사운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뒷자리에 타봤습니다.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뒤에 사운드는 어때요? 나 진짜 신나는데? 뒤에가 훨씬 좋은데? 센터 포인트를 켜놓은 거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즐겁게 들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그쪽도 그렇지. 등판이 지금 킥 칠 때마다 거의 뭐 안막인데 안막이. 잠을 깨라고. 진짜 신나요. 이게 진짜 최고인데요. 이게 제가 아까는 앞자리에서 데이트용 약간 이런 걸 떠올렸는데 요거 아니에요. 요거 친구들과 파티용입니다. 이건 어딘가를 떠나야 돼. EDM을 딱 틀고 뒤에 애들을 막 태우고 야호! 운전자만 이제 운전 열심히 하고, 약간 운전자 불쌍해지는 오디오예요 이거.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나고. 지금 우퍼 때릴 때마다 진짜 등판이 우퍼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아니야? 그거겠죠. 근데 하여튼 등이, 이 양쪽 좌석 다 등이 되게 막 이렇게 치고 나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센터 포인트를 끄는 순간, 사실은 앞자리에 우리가 탔을 때는 센터 포인트를 껐어도 그냥 스테레오인데 잘 들리네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뒷자리는 센터 포인트를 끄면은 소리가 확 빠지네. 빠져요. 뭔가 소리가 어디가 확 빠져. 기운이 확 빠져. 에너지가 확 빠져. 그러니까 어쨌든 켜야지 훨씬 낫다. 키는 게 훨씬 낫다. 이 차의 오디오 튜닝은 센터 포인트를 킨 걸 기준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요. 센터 포인트를 끄니까 이 뒤쪽은 특히나 그 중간 대역이 에너지가 확 빠지면서, 근데 여전히 베이스는 치는데?
센터 포인트 꺼도 등은 계속 쳐. 기분 되게 좋아요. 기분 되게 좋은 느낌으로 뒤에서 타고 들어오니까 드라이브 할 때 한참 뒤로 해서 치고 나를 밀어주는 느낌. 뒷자리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한 가지 튜닝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이 LED 튜닝을 해가지고 번쩍번쩍 신나게 색깔 막 바뀌는 거, 그렇게 달려줘야 정말 신나는 차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DNA 소나타 신형 타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오디오나 뭐 실내 얘기 위주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딱 오디오에서부터 뭐 모든 좀 감성적인,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젊은 럭셔리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실내 그냥 외관 딱 봤을 때하고 귀로 들리는 부분하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딱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차가 어떤지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신차잖아요. 그거 경험해 본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다고 봐요. 저도 뭐 예전에 갖고 있던 현대차 이미지가 있잖아요. 많이 깬 것 같아서. 이런 차를 보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고급 등급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차를 보고 나면은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풀옵션이 아닌 상태에서의 또, 예, 또 맞아. 그거에 대한 간극은 있겠지만 이 차를 혹시 구매를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이 보스 시스템 들어간 차로 선택을 하셔야 그 돈 추가로 지불한 거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라프론트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